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은 공식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오차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역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K9 자주포와 12대의 호마르K 발사대 모듈이 폴란드에 도착했다. 호마르K 모듈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전술 트럭 옐츠와 전장 관리체계인 토파즈와 통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방산 매체들과 주요 외신들은 이번 K9 자주포 오차분의 폴란드 도착 소식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를 폴란드에 처음으로 신속 배달을 했을 때만 해도 유럽은 자신들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해보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럽의 선진국인 이 나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자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들러리로 세웠다가 어이없게도 방산 스캔들이 폭로되며 국제 적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왜 이렇게 K9 자주포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한국을 배신하고 어이없는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다가 방산 비리가 터져 시끄러운 나라는 어디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이후 계약하고 불과 2년 만에 80~90대에 달하는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독일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14대의 자주포를 보충하기 위해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에 12대의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10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독일 카셀의 KNDS 독일의 시설에서 라인메탈의 펜저하우비츠 2155mm 자주포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를 독일군이 인도받으려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사이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처음 도착하던 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항구에 나와 왜 그렇게 K9 자주포의 도착을 경이롭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오차분 역시 폴란드의 최전방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최전방에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서방의 군사강국들에 비해 한 세대 이상 뒤처졌다고 평가받았던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이제는 서방 업체들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주포가 여전히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라는 것이 증명된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자주포를 빨리 생산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틈새를 타고 대한민국의 자주포가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집중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당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억 원의 첨단 자주포를 주문하면 주문국은 6개월이면 자주포를 받아볼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6개월이면 수십 문의 자주포를 배송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M777 견인포 생산 라인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는 독일 정부가 자주포를 빨리 좀 생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속 터지는 속도로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역시 프랑스의 방산업체인 넥스턴도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외신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표적인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는데 이들이 특히 놀라고 있는 점은 이미 3배 이상 생산을 늘렸는데도 주문이 더 늘고 있어 생산 공장을 더 늘리려고 한다. 6개월이나 걸리는 주문 기간을 더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초고속 생산이 가능한 점. 이것이야말로 외신들이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공장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현대전에서 각광받는 첨단 무기 개발에 몰두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의 양상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은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간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후 2020년대 후반이 되어야 겨우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프랑스는 생산 능력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영국과 독일은 거의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상실한 채 소규모 사업장 수준으로만 유지해왔고 미국도 자주포, 전차 등의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은 채 창정비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반 시설과 생산 인력이 붕괴된 나라가 생산 라인을 복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자체 생산으로 전차와 자주포를 감당해야 하지만 기반 시설과 생산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 생산 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그중 한국이 존재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빠른 무장이 절실했던 유럽에게 전차와 자주포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K9 자주포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국방부의 거짓말과 부패 의혹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방산비리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쓰고 있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덴마크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글로벌 방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라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제3세계 국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스라엘의 자주포를 선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는 세자르와 비슷한 차륜형으로 방호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려 차량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K9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세자르와 달리 포탄 자동장 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마디로 현대무기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는 자주포입니다. 더구나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2달 만에 별도의 테스트도 없이 구매 결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다못해 덴마크의 한 안보 전문가인 한스티노 헨스는 나토 기갑여단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 차륜형을 구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한국의 K9을 도입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발표가 나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K9 자주포는 가장 비싸고 배송기간도 가장 오래 걸려서 선택하지 않았다. 가격에 있어서도 하나가 자주포 한 문당 820만 달러를 제시. 프랑스의 세자르보다 훨씬 비쌌고 배송기간도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가 24개월이 걸린다고 한 데 비해 K9은 30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한국을 탈락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국방부의 거짓말은 미국 블룸버그의 보도로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로 그 기사.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다. 하나는 K9 자주포 한 대를 약 350만 달러에 그것도 6개월 만에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내용이 알려졌고 급기야 덴마크의 국방 전문기자 안드레아스 그로그는 자신의 SNS에 애초에 덴마크 국방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의 가격과 배송기간을 문의한 적이 없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나자고 해도 덴마크 국방부는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폭로하자 이후 이스라엘 자주포 도입 비리 사건은 덴마크 정계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의 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자주포를 확정지어두고 한국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난 속에서 국방장관 옷을 벗고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방산기업 LB 시스템즈는 이미 미국, 호주, 잠비아 등에서 부패 및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화려한 전과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제 무기구매와 관련한 국방부 부패 스캔들은 포괄적인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패와 비리 때문에 K9 자주포를 손에 넣지 못한 덴마크와 달리 K9 자주포는 밀려드는 주문에 최근 생산 라인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1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늘 불안한 핀란드가 155mm 이동식 해안포 도입 사업을 발표했는데 물론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또 베트남 역시 204 포병여단에 배치하기를 원한다며 K9 자주포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국내 대형 방산업계 빅4 기업들이 2032년 무렵 수출을 대폭 늘려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르며 약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인스는 특히 K9과 천궁2는 각각 자주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K2와 FA50은 각각 전차와 경전투기 분야에서 2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주포 분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K9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2032년에는 점유율이 63.8%에 달할 거라니 가히 K9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 예견한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방산비리로 놓치다니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덴마크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를 놓친 것인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